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또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세 연출하면서 93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이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뉴스들과 이슈들을 통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전상현 전문가 화상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분들 좀 기운 빠지시는 하루일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좀 투자 전략 쭉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좀 공용 장소라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만나 뵙게 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 다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 오후 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96포인트가 내린 2842.28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3.90포인트 내린 2840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연준의 긴축 우려에 또 예멘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증시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여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공모주에 들어가려면 돈이라는 게 어디서 빠져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거는 결국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290억 원, 기관이 48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의약품, 유통업 등이 상승을 했고요. 이 분식 회계 의혹의 약세를 보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날 반등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감리와 감리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서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등을 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10위권 안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보다 10.04포인트 내린 933.9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관이 262억 원, 외국인이 157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이 43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시총 10위권 안쪽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두 종류, 하한가를 간 종목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노로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6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그 자회사 사업 내용을 지배하면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국내 26개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건축, 공업용 도료, 신차 도료, 그 도장용 자동차용 도료 등등 페인트 쪽에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노르페인트는 그 윤 후보 부인인 그 김건희 씨죠.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 적이 있습니다. 행보장을 이어가다가 상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손오공도 상한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뭐 헬로카봇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들 거, 네, 옥터넛이나 닌텐도 블리자드 패키지 등의 할인마트 및 온 오프라인 시장이 유통하는 회사죠. 캐릭터 완구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그 미국 대형 게임 업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급등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대전 아주만 82억 원을 현금으로 매수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블리자드와 게임 패키지에 대한 유동권을 보유하면서 협력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돼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정유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세를 공격하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중앙에너비스와 일반 그 여러 가지 그 정유 관련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오일도 마찬가지고 흥구석유나 GS 등도 강세를 보여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 와중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도 있습니다. BK탑스가 하한가였는데요. 유통사업 부분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 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스크 사업 부분을 신설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자,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진과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자금 조달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개별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가 감소했고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라젠 관련주죠. M2N이 하한가로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스틸드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 철강 쪽 그다음에 1차 산업으로 분리된 석유항로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본인 회사와 무관하게 신라젠의 최대 주주 또 지금 M2M이 나머지는 다 적이죠. 소액 주주들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해당 직후 빠르게 하한가로 직행하는 뒤 마감 때까지 그냥 하한가로 갔고요.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둔 전날에도 M2N 주가는 11.11%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금 상장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8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했던 코스닥 기업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이 줄고 최대 주주가 바뀐 후 자본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이거는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서 최종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라젠 측은 당연히 이제 바로 적극적으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임상 실패와 경영진의 2020년 5월에 주식 거래가 횡령 배임으로 2020년 5월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요. 지금 현재 신라젠 주식의 대부분이 92%를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소액 주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부분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잠깐 짚어드렸던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이 있었죠. 사상 초에 경영진이 대량 매각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900억 원어치의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도 경영진이 대량으로 전체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도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부분이죠. 상장 이후에 한 달도 안 됐다는 부분이고 8명의 경영진이 총 900원어치의 주식을 44만여 주를 매도해서 먹튀 논란을 자초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코스피 200이 처음 편입된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이 굉장히 컸었고요. 류 대표가 작년 12월 스톡옵션 23만 주를 행사해서 현금화한 규모가 약 469억 원. 남아있는 스톡옵션 48만 주를 대표 취임 전에 전부 행사하게 되면 1,200억 원 이상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수익을 내는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영진이 회사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장이 8천억대 탈세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27일에 경찰청의 김의정과 처남 등을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 검색에 관한 법률 등 총 여러 개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카카오의 지주사업계인 K큐브 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기존의 주가가 올라서 발생한 평가이익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8,863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주가 시장에 있어서 좋지 않은 신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주춤하는 추세인 것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죠.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리자들을 인수했습니다. IT 사상 최고가인 82조 원의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권에
쟁탈전에 본격 가세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 콜 오브 듀티나 와우 등 그 인기 게임을 개발한 블리자드가 전 세계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리자드는 자회사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엑스박스 부분을 VR 서비스를 확충해서 그 페이스북의 오클러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HDC 현산이 영업정지가 갈 수도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작년 6월 광주 학동사고도 반영이 돼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 노영 국토부 장관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소식에 식용사인 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건설업 이전 영업정지 처분을 이르면 3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합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서 그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재택 등 같은 부분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는 알투즈를 그 필두로 해서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요. 3천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와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 중이고요. 인공지능 기술 컨설팅,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그 팀업, 그리고 인공지능 시각기술을 활용한 카메라의 피크닉 등을 제공 중입니다.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국이 계속해서 현재 이제 그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좀 조율 중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장기화될 우려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등락폭이 길게 오르내리고 있으면서 현재는 약간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YJ 게임스를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4년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코인 타입 전동 모터 등이 주력 상품인데 이게 왜 되냐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등 게임 관련 사업의 VR, AR 게임 퍼블리싱 등 신규 사업 및 가상현실 세계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 YJM 게임스는 그 MS의 파트너이자 메타버스 개발사 원이머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하는 혼합 현실 비전 및 그 한국 시장 전략 설명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하나 들고 나왔고요.